권미자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지요. 이른 아침 포항의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낡은 담벼락을 스치고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적이는 소리만 들렸어요. 미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옆 작은 선반에는 고추장 통과 된장 항아리가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국자로 된장을 한 숟갈 떠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3년 전 담근 것이었지요. 발효가 잘 된 된장 특유의 구수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오늘은 시금치를 넣어야겠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자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사온 시금치 한 단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시금치를 다듬고 멸치를 우려내고 된장을 푸는 동작 하나하나가 수십 년 경력이 묻어났지요. 미자는 젊은 시절 포항 중앙시장 근처의 반찬가게에서 일했습니다. 25에 시집와서 아이 셋을 키우며 20년 넘게 조리사로 일했지요. 그녀의 손맛은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특히 고등어 조림과 된장찌개는 단골 손님들이 일부러 찾을 정도였습니다. 미자 씨 손맛은 달라. 뭘 넣는 거예요? 손님들이 물으면 미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정성이지. 하지만 정말로 비결이 있었습니다. 미자는 재료 하나하나를 고를 때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았어요. 고등어는 눈알이 맑고 비늘이 반짝거리는 것, 시금치는 잎이 진하고 줄기가 단단한 것만 골랐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을 만들 때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60세가 되던 해 미자는 반찬 가게를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었지요. 2년간 병원을 오가며 간호했고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 미자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동욱이는 포항제철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며느리 박소영은 인터넷으로 소형 카페를 운영하며 SNS에 예쁜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미자는 손주 돌보는 일과 집안 살림을 도맡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손주가 귀여웠고 며느리도 나름 조심스럽게 대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고추장 냄새 좀 어떻게 안 돼요? 집에 손님 오면 창피해요. 소영이 인상을 쓰며 말했을 때 미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밀폐 용기에 담을게. 그것도 그렇고요. 요즘 어머니가 입으시는 옷들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새 옷 사드릴까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초라해 보인다는 뜻이었지요. 미자는 알았어요. 하지만 티 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난 이게 편해. 그날 밤 미자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써온 장부였어요. 거기에는 매달 받는 기초연금, 시장 상인들에게서 받은 심부름 사례비, 그리고 손님들이 남기고 간 잔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82만 원. 지난달보다 3만 원 늘었네. 미자는 조용히 장부를 덮었습니다. 이 돈을 모으는 이유를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저 막연히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야라는 생각뿐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동욱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가거든. 3박 4일이야.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나 혼자 잘 지내. 요양원 단기 프로그램도 있대요. 어머니 또래분들이랑 같이 지내시면. 소영이 끼어들었을 때 미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요양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외로우실까 봐요. 거기 가면 친구들도 생기고 좋잖아요.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설거지를 마저 했지요. 그날 오후 미자는 중앙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반찬가게 앞을 지나칠 때 옛 동료 김순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미자야, 오랜만이네. 어디가? 그냥 산책. 요즘 어때? 며느리랑 잘 지내?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잘 지내지. 하지만 순자는 미자의 눈빛을 읽었어요. 오래 함께 일한 사이였으니까요. 미자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바닷가를 지나쳤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에 들려왔어요. 그녀는 방파제에 앉아 먼 수평선을 바라봤지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머리칼이 흩날렸어요. 나는 짐이 아니야. 미자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 장부를 만져보았지요. 종이가 손끝에 닿는 느낌이 묘하게 든든했어요. 그날 밤 미자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더해 보았지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그녀는 펜을 들어 장부 맨 뒷장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72세. 아직 늦지 않았어.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미자는 장부를 덮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아침에도 그녀는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침은 조금 달라질 것 같았지요. 제주도 여행을 떠난 지 이틀째, 미자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낮에는 집안 정리를 하고 저녁에는 시장을 산책했어요. 그런데 셋째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지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거실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계세요? 소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여행을 일찍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지요. 뒤이어 동욱이도 들어왔어요. 엄마, 우리 일찍 왔어. 비가 너무 와서. 그랬구나. 밥은 먹었니? 네, 공항에서 먹었어요. 소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거실 테이블 위에 멈췄어요. 미자가 깜빡하고 치우지 못한 장부가 펼쳐져 있었지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소영이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미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그냥 용돈 정리하는 거야. 하지만 소영은 장부를 넘기며 숫자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이게 얼만데요? 1,000만 원이 넘잖아요. 동욱이 소영에게서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 이거 언제부터 모은 거예요? 아빠 돌아가시고부터 10년 동안 이렇게?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돈으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내 돈인데 말해야 돼? 미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소영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누가 사기라도 치면 어떡해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난 그런 거 안 당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동욱이 끼어들었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알아서 하실 거야. 너무 그러지 마. 오빠는 맨날 그래요. 어머니 편만 들고. 나는 집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거실에서 소영과 동욱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요.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나이 들면 다 그래. 그게 아니라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혹시 집을 팔려는 건 아닐까요? 설마. 엄마가 왜 집을 팔아? 모르죠.
우리한테 짐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미자는 침대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지요. 짐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역시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중앙시장으로 향했어요. 김순자의 반찬 가게 앞에 섰지요. 순자야. 미자. 왜 이렇게 일찍? 너 잠깐 시간 있어? 둘은 시장 안작은 다방에 앉았습니다. 미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나 가게 하나 하려고. 순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가게? 무슨 가게? 반찬 가게. 작은 거. 미자야, 지금 나이가 몇인데? 72. 그래, 72에 가게를 새로 연다고? 미자는 가방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순자에게 보여줬어요. 10년 모았어. 이 돈이면 시작할 수 있어. 순자는 장부를 넘겨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자야, 요즘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도 하루하루 겨우 버티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다 마트 가고 배달시켜 먹고 반찬 가게는 이제 안 돼. 그래도 해보고 싶어. 왜? 집에서 편하게 손주나 보면 되잖아.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하지 않아. 거기선 내가 짐이야. 순자는 미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어? 말은 안 했지. 그런데 느껴져. 눈빛으로 말투로.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자리 알아볼게. 미자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일주일 후 순자는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자리 하나 나왔어. 시장 입구 쪽인데 월세가 50만 원이야. 가봐도 돼? 그럼 오늘 오후에 같이 가자. 미자는 가게를 보러 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지요. 여기 좋은데? 그치? 사장님이 급하게 나가셔서 권리금도 별로 안 받으신대. 미자는 공간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디에 냉장고를 놓을지, 어디에 반찬통을 진열할지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순자야, 나 여기서 할래. 진짜? 집안 사람들한테는 말했어?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말하면 반대할 게 뻔해. 그래도 말은 해야지. 계약하고 나서 말할 거야. 그날 저녁 미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영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 요즘 산책 자주 나가시네요. 미자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펼치고 계산을 시작했어요.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초기 재료비까지 숫자를 적어 내려가며 미자는 다짐했지요. 이번엔 내 뜻대로 살 거야.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미자는 펜을 내려놓고 장부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어요. 권미자의 반찬 가게. 개업 예정일 11월 15일. 그날 밤 미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반찬을 건네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요. 미자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보다 험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이 미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랑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소영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데? 어머니가 요즘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아서요. 그 장부 말이에요. 그 돈으로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소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통제야. 그 차이를 너는 모르겠지. 11월 10일 미자는 가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지요. 순자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미자야, 이제 집에 가서 말해야 해. 알아. 오늘 저녁에 말할게. 미자는 계약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해방된 기분도 들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는 바닷가를 지나쳤습니다. 파도가 높았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요. 그녀는 방파제에 잠시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잘한 거야. 분명히.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가족들의 반응이 두려웠지요. 저녁 6시 미자는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고등어 조림, 시금치나물이었어요. 동욱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좋은데? 응. 오늘 특별한 날이야. 소영이 손을 씻고 나와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미자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입을 열었지요. 얘들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동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나 가게 계약했어. 반찬 가게.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영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혔어요. 뭐라고요? 시장에 작은 가게 하나 얻었어.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야. 동욱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한참 생각했어. 소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장부에 있던 돈으로요? 그래. 그건 어머니 노후 자금 아니에요? 그걸 왜 가게에 쓰세요? 미자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내 노후야. 일하는 게 72세에 무슨 장사를 해요.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내 몸 내가 알아. 동욱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우리랑 상의를 했어야죠. 이건 너무 급한 결정 같은데. 상의하면 반대할 것 뻔했잖아. 소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죠. 어머니, 요즘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TV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망하는데. 그래도 해볼 거야. 왜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미자는 소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불만 없어. 그냥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 거야. 소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빠, 나는 이거 동의 못해요. 어머니 혼자 무리하시다가 아프시면 누가 돌봐요? 우리잖아요. 동욱이 난처한 표정으로 미자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 이거 하셔야겠어요? 응. 그럼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무리하지는 마세요. 소영이 반발했습니다. 오빠, 그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려야죠. 소영아, 엄마가 하고 싶다는데. 오빠는 맨날 그래요. 현실을 안 봐요. 소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쿵 소리가 울렸어요. 미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지요. 이틀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소영은 미자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짧게 했지요. 동욱이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미자는 매일 시장에 나가 가게 준비를 했어요. 냉장고를 들여놓고 반찬통을 사고 재료를 주문했지요. 순자가 도와줬습니다. 미자야, 집안 분위기 어때? 안 좋아. 며느리가 많이 화났어? 응. 말도 안 해. 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겠지. 모르겠어. 소영이는 원래 고집이세. 11월 13일 저녁 미자는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소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미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영의 표정이 단단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가게 일 반대해요. 알아. 어머니가 다치시거나 아프시면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요. 오빠 월급으로 집 대출금 갚고 애 학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미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가게 하시다가 빚이라도 지시면 어떡해요? 그것도 결국 우리가 떠안아야 하잖아요. 빚 안 져. 내 돈으로만 할 거야. 그걸 어떻게 보장해요? 장사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미자는 답답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해받고 싶었지요. 소영아, 나는 그냥. 어머니, 제발 그만두세요. 이게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를 위한 거지. 소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가 집에 있는 게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거야. 그게 무슨... 됐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소영이 말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가게 여시면 저희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어머니 혼자 하셔야 해요. 미자는 뒤돌아봤습니다. 알았어. 혼자 할게.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잘하는 걸까?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 72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맞는 걸까? 새벽 3시, 미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창밖은 어두웠지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만들어둔 된장이 항아리에 담겨 있었어요. 미자는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았지요. 구수한 향이 났습니다. 이 냄새만큼은 누구도 못 만들어. 미자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 밑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의 사진과 옛날 반찬가게 시절 사진들이 들어 있었지요.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40대의 미자가 가게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고마워하고 가족이 자랑스러워했지요. 나는 할 수 있어. 그때도 했잖아. 미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지요. 하지만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미자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옷장에서 오래된 앞치마를 꺼냈지요. 하얀색이었지만 세월에 누렇게 바랜 앞치마였습니다. 미자는 앞치마를 펼쳐들었습니다. 천 사이로 햇빛이 비쳤어요. 아직 튼튼했지요. 이걸 입고 다시 시작하자.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미자는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지요. 그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가야 했어요. 개업이 이틀 남았으니까요. 거실을 지나는데 소영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멈춰 섰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소영이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지요. 화면에는 자영업 실패율, 노인 창업 위험성 같은 검색어가 보였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쾌했지요. 그녀는 시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미자는 중얼거렸어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미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어요. 작은 할머니의 그림자였지만 그 안에는 큰 용기가 담겨 있었지요. 11월 15일 개업 당일이었습니다. 미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지만
몸은 가벼웠지요.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은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곳곳에서 불이 켜지고 있었지요.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미자도 자신의 가게 앞에 섰어요. 권미자 반찬. 간판은 소박했습니다. 순자가 글씨를 써줬어요. 미자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냉장고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된장찌개용 재료, 고등어 조림,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미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불을 켰지요. 첫 번째로 만든 것은 된장찌개였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우렸어요. 구수한 냄새가 퍼졌지요. 미자는 된장을 풀며 웃었습니다. 시작이야. 아침 7시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미자야, 준비 다 됐어? 응. 이제 손님만 기다리면 돼. 긴장되지? 많이. 순자는 미자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 될 거야. 내 손만 내가 아는데. 8시가 되자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가게 앞을 그냥 지나쳤어요. 새로 생긴 가게라 낯설었던 거지요. 9시, 10시. 시간이 흘렀지만 손님은 없었습니다. 미자는 초조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지요. 10시 반,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여기 새로 열었네요?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뭐가 맛있어요? 다 맛있습니다. 고등어 조림이 제일 자신 있어요. 할머니는 고등어 조림 한 팩을 샀습니다. 미자는 조심스럽게 포장했어요. 손이 떨렸지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가 나가고 미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첫 매출이었어요. 5,000원이었지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순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줬어요. 여기 반찬 진짜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오후 2시쯤 아침에 왔던 할머니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 빈통을 들고 있었어요. 아가씨, 네, 이거 맛있더라고. 하나 더 주세요. 미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된장도 파세요? 아직은 안 파는데요. 그럼 다음에 꼭 파세요. 요즘 된장 맛있는 데가 없어요. 할머니가 나간 후 미자는 순자를 봤어요. 순자가 엄지를 치켜 세웠지요. 맞지? 시작이 좋아. 하루가 끝났습니다. 총 매출은 12만 원이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미자는 만족했지요. 그녀는 장부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8시였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동욱이가 TV를 보고 있었지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응. 그럭저럭. 힘들지 않았어? 괜찮았어. 동욱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미자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조금씩 늘었어요. 단골도 몇 명 생겼지요. 아침에 왔던 할머니는 매일 들렀습니다. 이름은 최순례였어요. 미자 씨, 오늘은 뭐가 좋아요? 멸치볶음 새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거 주세요. 순례 할머니는 가끔 가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자는 차를 끓여 대접했어요. 미자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0이에요. 나랑 동갑이네. 이 나이에 가게 시작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순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남편 죽고 혼자 사는데 하루하루가 길더라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좋아. 말할 사람도 있고. 미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자주 오세요.
차라도 한 잔 하시고 가시고. 그래야겠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1월 22일 저녁 미자는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소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응? 앉으세요. 미자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소영의 표정이 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심했죠? 미자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오늘 시장에 갔었어요. 어머니 가게 구경하려고. 그랬어? 네. 그런데 할머니들이 어머니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반찬도 맛있고 사람도 좋다고. 소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모습 보니까 제가 부끄러웠어요. 저는 어머니를 짐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미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저는 제 체면만 생각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소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말에 가게 정리라도 하고. 고마워. 11월 마지막 주 가게는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매출도 안정됐어요. 하루 평균 15만 원 정도였지요. 크게 남는 건 없었지만 미자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례 할머니가 친구 2명을 데리고 왔어요. 미자 씨, 우리 친구들이에요. 여기 반찬 맛있다고 했더니 같이 오자고 하더라고. 어서 오세요. 새 할머니는 반찬을 사고 가게 안에 앉았습니다. 미자는 차를 끓여 대접했어요. 할머니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요. 요즘 혼자 사니까 밥 먹기도 귀찮더라. 맞아. 그냥 김치에 밥만 먹게 돼. 미자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반찬만 파는 게 아니라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들, 저녁에 여기 와서 같이 밥 드실래요? 제가 간단하게 차려드릴게요. 순례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짜로요? 아니, 1,000원만 받을게요. 재료비만요. 그거 손해 아니에요? 미자는 웃었습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제가 더 좋은 걸요. 그날부터 미자의 가게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녁 6시면 할머니 서너 명이 모였어요. 미자는 간단한 식사를 차려줬지요. 된장찌개에 반찬 몇 가지면 충분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혼자 사는 외로움, 자식 걱정, 건강 이야기.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서로에게 위로가 됐지요. 12월 첫째 주 동욱이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소영과 손주도 함께였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어머, 다 같이 왔네. 손주가 미자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할머니 가게예요? 그래. 할머니가 만든 거야. 우와, 멋있어요. 소영이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돼 있었어요. 어머니, 혼자 다 정리하셨어요? 응. 순자가 도와줬어. 다음엔 제가 와서 청소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가족이 돌아간 후 미자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반찬통을 씻고 바닥을 닦고 냉장고를 확인했어요. 피곤했지만 뿌듯했지요.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미자야, 오늘도 수고했어. 너도. 항상 고마워.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예전보다 훨씬. 미자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응. 살아있는 사람 같아. 둘은 함께 웃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지요. 미자야, 이제 시작이야. 알지? 알아. 더 열심히 할 거야. 순자는 미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는 잘할 거야. 내가 보장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지요. 차갑지만 포근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아. 미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어요. 작은 발자국이었지만 단단했지요. 그 발자국은 미자가 걸어온 길이자 앞으로 걸어갈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소영이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었지요. 어머니, 차 한잔 하세요. 고마워. 미자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어요.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지요. 새로운 시작처럼 12월이 깊어갔습니다. 미자의 가게는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익숙한 공간이 되었어요. 아침이면 단골 할머니들이 들렀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어느 날 오후 미자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한 달 수입을 계산했어요. 재료비와 월세를 빼고 나니 순수익은 80만 원이었지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미자에게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내 이름으로 번 돈. 그녀는 조용히 웃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과 수입을 가진 것이었지요. 순례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미자 씨, 오늘 된장찌개 끓이죠? 네, 저녁에 드실 거예요? 그럼요. 우리 친구들도 온대요. 몇 분이나 오세요? 5명. 미자는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충분했어요. 그녀는 멸치를 우리기 시작했지요.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오후 5시 소영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손에 큰 봉지를 들고 있었지요. 어머니, 이거 쓰세요. 뭔데? 새 앞치마요. 어머니 거 너무 낡았잖아요. 미자는 봉지를 열었습니다. 하얀 앞치마가 들어 있었어요. 깨끗하고 단정했지요. 고마워. 그리고 이건 테이블보예요. 저녁에 손님들 오시잖아요. 깔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소영은 테이블보를 펼쳤습니다. 연한 초록색이었어요. 따뜻한 느낌이 들었지요. 소영아, 정말 고마워. 소영은 살짝 웃었습니다. 제가 해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요. 저녁 6시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순례, 영자, 복순, 명희, 선자. 5명이었어요. 모두 70대였지요. 미자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 조림, 시금치나물, 김치.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겼어요. 할머니들은 감탄했지요. 미자 씨, 이게 1,000원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들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아들이 명절에 안 온대요. 바쁘다고. 에휴,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 복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지요. 나도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눈치 보게 돼. 미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어요. 순례 할머니가 미자를 봤습니다. 미자 씨는 며느리랑 어때요?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미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달라졌어요. 눈치 보지 않고 내 인생을 살기로 했죠.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희 할머니가 말했지요. 그게 쉽지 않은데. 대단해요. 아니에요. 그냥 용기를 낸 거예요.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들은 차를 마셨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자연스러웠지요. 할머니들이 돌아간 후 소영이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미자는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예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지요. 소영아. 네. 고마워. 도와줘서. 당연히 해야죠. 소영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과할 게 있어요. 무슨?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 기준으로만 판단했죠.
어머니가 이 가게를 시작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미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래도 어머니는 존중받아야 했어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지요. 12월 중순 시장 상인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자의 가게를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역 신문에 실린다고 했지요. 기자가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여자 기자였어요. 할머니, 72세에 가게를 시작하셨다고요? 네.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미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필요였어요.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죠. 무엇을요?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기자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가장 힘든 점은 뭐였나요? 가족의 반대요. 특히 며느리가 걱정을 많이 했죠. 지금은요? 이제는 이해해줘요. 도와주기도 하고. 기자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할머니들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여기가 단순한 반찬 가게가 아니네요. 맞아요.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미자는 가게를 특별하게 꾸몄어요. 작은 트리와 전구를 달았지요. 소영이 도와줬습니다. 어머니 예쁘다. 그치? 손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 크리스마스 이브 가게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들뿐 아니라 동네 주민들도 왔어요. 미자는 특별 메뉴를 준비했지요. 잡채와 전, 그리고 떡국이었습니다. 동욱이와 소영, 그리고 손주도 왔어요. 손주가 미자에게 안겼지요. 할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우리 손주. 잘 먹어.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게를 채웠어요. 미자는 행복했지요. 이런 순간을 위해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순례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미자 씨,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할머니들이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미자는 놀랐지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손뜨개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함께 만든 것이었어요. 미자 씨가 우리에게 준 게 많잖아요. 이건 우리 마음이에요. 미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순례 할머니가 미자를 안았습니다. 우리가 더 고마워요. 이 나이에 갈 곳이 생겼잖아요.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자 할머니가 말했지요.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여기 오면 가족 같아요. 미자는 할머니들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들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녀는 깨달았지요.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라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마지막으로 소영이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년에 가게 확장하는 거 어때요? 제가 자금 좀 보탤게요.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도 어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힘들지 않아.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소영은 미자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미자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어요. 나도. 고마워. 모두 떠나고 미자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냉장고를 확인했어요. 익숙한 일과였지요. 마지막으로 미자는 장부를 꺼냈습니다. 맨 뒷장에 새로운 글을 적었어요.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 순례, 영자, 복순, 명희, 선자, 소영, 동욱, 손주. 오늘 내가 한 일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마음을 나눴다. 오늘 내가 느낀 건 나는 혼자가 아니다. 미자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잠갔어요. 밖은 고요했지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미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지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미자는 목도리를 목에 둘렀지요. 할머니들이 만들어준 목도리였습니다. 따뜻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불이 켜져 있었어요. 소영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지요. 미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소영이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머니, 차 드릴게요. 고마워. 둘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지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미자는 생각했어요. 72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마도 지금이 아닐까?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가족과 화해한 지금. 이 집은 내가 지켰어. 그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이었어요. 그리고 그 존엄은 한 냄비의 된장찌개와 한 권의 장부에서 시작됐지요. 미자는 차를 마저 마셨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요. 내일 또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게로 갈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아침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기대됐어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어제보다 당당한 오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72세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권미자였지요.